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4일. 네, 잘 달리는 부산, 잘 달리는 부산. 그러다가 넘어지면 과당. 음, 올림픽 때 이 잘 달리는 모습, 이 잘 달리는 모습 보셨나요? 네, 펜키볼 선수 400m 계주. 저는 이 팔을 양쪽으로 펼치면서 마지막 골이 나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전 장면이 어땠나요? 네, 계주 마지막 주자, 앵커 4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못 보신 분 계시면 정말 잘 달리는 건 이게 잘 달리는 거다. 지금 부산 아파트 뭐 거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이 정도 느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역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승선 코앞에서 정말 과당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갑자기 미국 선수가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꽈당 넘어졌는데요. 넘어지고 끝났느냐? 재빨리 일어나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한 3등인가 이렇게 통과했는 것 같아요. 근데 배턴을 손에 안 들고 있어서 이거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자, 불붙은 패닉바잉 서울서 전국으로 번지는 아파트 매수세. 요거 지난주 주간 브리핑에서 부산 지역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600건에 달할 정도로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 부분. 작년 수준에도 600건 정도 수준까지는 왔었습니다. 네. 올해도 500건대, 550건대 머무르던 거래량이 600건대. 네, 인천은 막 700건, 800건. 주간 거래량이 700건, 800건 막 그러고 있습니다. 번지기는 번지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다. 잘못하다간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요건 대구 지역 뉴스인데요. 저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 지역 뉴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 대출금리 변화 없을 거다. 제가 이 표를 매번 금리표를 가지고 와서 이 흰색의 신규 주담대 취급액 그리고 기준금리 요 두 가지의 간극이 1.5% 정도는 됐다. 은행의 요 가상금리 부분이죠. 요 부분은 계속 먹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0에 수렴하더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압박 주는 거죠, 은행에. 지금은 반대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줬었다면 지금은 금리를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목표치 이미 대출 다 나갔을 거예요. 총량 규제 톡 내놓으면요. 부동산 갑자기 21년, 네. 그때처럼 총량 규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위기 완전 급냉하거든요. 그래서 총량 규제를 꺼내놓는 대신에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준금리가 2.5% 수준으로 누군가는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집값이 그때부터 또 폭등할 것이다. 어게인 코로나 시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2.5%로 지금부터 4번을 내린다 손 치더라도 뭐 내년까지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좀 전망이 유력하죠. 2.75. 네, 2.75 혹은 2.5까지 내린다 손 치더라도 대출 금리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게 이 부분이 말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 대출 금리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모습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달 새 5번이나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2% 주담대 이야기가 나온 게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했을 때,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했을 때, 그래도 금리 싸. 3% 초반에는 받았어. 가능 이런 인증이 올라옵니다. 그 근래는 뭐 3억 중반에 나 대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출금리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신한은행 대출금리가 3.63, 최저 3.63에서 5.64까지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면 4% 중반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은행은 어떤가요? 네, 3.92에서 5.12입니다. 이게 4% 중반 대출을 낼 거예요. KB국민은행 3.54에서 4.94, 이것도 4% 초반은 될 거예요. NH농협은행 최저가 4%, 최고 6%, 이거 거의 5%에 근접할 거예요. 4% 후반대 될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5대 은행 어디가 빠졌나요? 우리, 신한, 국민, NH 또 한 개가 어디죠?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대다수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대출 내주는 게 다행이죠. 대출 내주는 게 다행이에요. 청년 규제로 막아야 정상입니다. 대구 뉴스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부산 뉴스하고 대구 뉴스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 폐업 역대 최다. 역대 최다라는 대구보다 폐업률이 더 앞서가는 곳이 부산 아닌가요? 아, 부산이 더 살벌합니다. 한참 코로나 때고 언젠가 전셋값도 높고 막 이럴 때 기마이 부리네. 부산 사람들. 소득 수준 뻔히 아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거기서 거긴 거 아는데 훨씬 더 기분 내죠. 소매 판매액 지수 줄어들어요. 요거 부산, 대구는 훨씬 더 심각하고요. 부산이 그나마 빚을 근래 들어서는 좀 덜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빚을 낸다면 소매 판매는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뭐 무역이 잘 되나 소매 판매 안 되죠. 수출도 쪼그라드는데 부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이래요 분위기가. 대구 소매 판매액인데요. 연료, 휘발유 같은 거 사고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슈퍼마켓, 편의점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합니다. 대구나 부산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자영업자 힘들다 대안을 찾잖아요. 대안을 찾아서 막상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길을 해봐도요. 콜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대리비 뭐 10,000원, 뭐 15,000원 이때까지 기억하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인지. 회식하는 문화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상가가 아파트도 많이 생겼지만 그 아파트 주변으로 이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 시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어디 멀리 가서 술 먹자 그러면요. 안 가요. 예전에 대리에서 늦게 들어오면 뭐 주차할 때라도 있었지. 이제 대리에서 늦게 들어오면 주차할 때도 없어요.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봤더니만 지방 갭 투자했다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부산 아파트 30% 가까이 하락한 곳 수두룩합니다. 예. 부산 7억짜리 아파트 한번 샀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기 돈, 뭐, 여기 아마 전세가율이 한 75%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자기 돈 2억 가지고 갭 투자하러 갔어요. 지금 집값이 5억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기 돈 한 개도 없어요. 털고 나오지도 못해요. 어떻게든지 오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떨어지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저를 보면 환장하죠. 사실 지금 투자자라면, 사실 진짜 투자자라면 지금 저처럼 떨어지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걸 더 강조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주워 먹으려고 하겠죠. 투자자라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일보다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3주택 한 개 더 살라 그러는데 취득세 때문에 못 사겠다. 집값 떨어지면요. 그 취득세 부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깎아주면 산다는 말 개뻥이더라. 개뻥이더라. 이건 진짜 개뻥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1주택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돼봐. 나 한 개 더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을 때 부산 거래량 1000건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산다는 말은 개뻥이고 물려있는 부분 어떻게든지 올라가지고 손실을 좀 만회하고자 그래서 떨어진다는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네, 그 댓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부동산 투자 안 할 거다. 부산에 아파트 살 생각도 없고 대구에도 살 생각도 없고 그래서 땅 산 부분 말씀드렸어요. 좀 농사 짓고 살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요. 망하는 사람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나라에서요. 막 3억 대출, 5억 대출 막 이렇게 아주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1.5%. 1.5% 금리로 대출해 줘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촌에 집 사고 땅 사고 하우스 시설 좀 하고 농사 지으면은 뭐 스마트팜이니 뭐 소득이 얼마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억대 농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꿈을 잔뜩 부풀어 놓습니다. 근데 막상요 집 사고 땅 사는데요. 집도 도시 수준으로 맞추려 그러면 이거 돈 많이 들어요. 2억 정도 든다 칩시다. 땅 사고 뭐 하는데 또 돈 한 2억 들고 뭐 하우스 뭐 시설하고 또 돈 또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농사 지었는 수확은 자기 인건비 수준도 안 나옵니다. 자기 인건비 수준도 안 나와요, 소득이. 그래서 뭐 5년 거치 이후 뭐 원금 균등, 뭐 원금 균등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원리금 균등인지 5년 거치하는 기간 동안은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야반 도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땅도 막상 팔려고 보면요, 팔리지도 않고요. 집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싼 대출 금리로 현혹한다. 거기에 발목 잡히면 노답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농사 좀 짓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 회사 다니기 싫은데 나 그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래 오려고? 그래 한 10억은 들고 와. 농사 지으려면 10억은 들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사야 되죠. 뭐 땅 사야 되죠. 농기구 사야 되죠. 근데 한 10억을 투자하면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소득 올라올 정도로 농사 지어진답니다. 10억 들고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3천만 원. 이자 생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농사 짓는 사람 진짜 힘들고 돈 안 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한 평 가격이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 논농사 짓는 곳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요 외로 나가면 10만 원. 이 정도가 농사 짓는 사람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우리나라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지면 쌀 한 가마니 얼마 정도 튀어나옵니까? 20kg가 한 16만 원. 26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56만 원. 한 가마에 56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땅 한 평이 얼마일까요? 1제곱미터에 1달러 정도 한답니다. 논농사 짓는 곳이. 그래서 한 5천 원 잡아봅시다. 5천 원짜리 땅에서 쌀 뭐 한 가마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숫자만 맞춰볼게요. 쌀 20kg 한 가마니 한 4만 원 정도 한답니다. 16만 원.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평당으로 쳤을 때 한 20배 정도 비싸요. 농업 경쟁력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여기서 뭐 콩농사를 짓건 뭘 하건 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몸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지. 어제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뭘 해가지고 내 몸 하나 움직여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기는 놈이에요. 저는 정말 기는 놈이고 뛰는 놈, 나는 놈 이렇게 나눠본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려고 그러고 뭐 시세 차익도 좀 노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은요. 있는 것도 다 처분하고 수급자로 땡까땡까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약간 사이비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 끌어다 바칩니다. 있는 거 다 끌어 바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신에 다 수급자인 거예요. 다 종교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같은 것도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집 같은 거 우리 임대해주는 그런 주택들의 혜택도 보고 뭐 돈도 나오고 와 마음의 평온도 없고 와, 이 뛰는 놈들 진짜 발바닥에 뛰는 놈들은 저같이 기는 놈들 갈을 줄 알지. 쿠팡 알리오 이용해 주시고요. 앞부분이 자꾸 길어집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매물 56,200개, 최고 56,400개에서 56,200개 수준이라면 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부산. 거래량은 약간 늘어나는 척 하는데 매물은 더 늘어납니다. 이상하다. 저건 이상하다. 전세 물량 줄어들면서 나중에 위기는 분명히 다시 치솟는 시기는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달의 거래량은 뛰어넘었고요. 이번 달 거래량 2,600건대. 인천은 이번 달 3,000건 넘어가거든요. 나는 놈 서울, 뛰는 놈 인천, 걷는 놈 부산, 바닥을 슬슬 기는 놈 대구. 요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거래량도 약간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2,700건대까지도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요. 건당 거래되고 아주 비싼 아파트 한두 건 거래되면서 요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W24억 2천 지나치고 대형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46평이요. 46평 13억 신고가 대단해요. 요런 게 한두 개가 있어요. 저는 요런 것을 미끼 상품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 데이터가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듣다 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가격을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부터 몇 개 쭉 훑어봅니다.
분위기가 이래? 분위기가 이래? 고점 대비 90%. 어제는 신고가도 나오고. 저런데 현혹돼가지고 넘어가면, 빚내서 들어가면은, 마치 아까 농자금 5억 대출 땡겼다가, 기도만 하고 있죠. 뭐 농사가 뭐 사람 인력으로 됩니까? 이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인력으로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돌아가는 부분, 약간 내수 무너지는 부분, 우리 산업 무너지는 부분, 군데군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파트값 올라요. 좋다요. 좋아요. 더 오른다 칩시다. 신축 5년 내로 뭐 2배 가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2배 가요. 그러면서 그 하단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또 2배로 올라요. 다 2배로 올라요. 다 빚도 2배씩 늘어나요. 소비는 다 안 해요. 집값은 누가 지탱해 줍니까? 집이 집을 지탱합니까? 자, 아파트 가격 실거래 앞부분 너무 길어서요. 그 실거래 가격 다 체크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거 지방이 갭투자 한답시고 똑 뛰라고 막 발바닥에 땀 흘도록 뛰어다녔는데 웬걸? 흉작이에요, 흉작. 흉작입니다. 아파트는 풍년이요. 수익률은 흉작이니 남는 것이 없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런 거 질거래. 자, 어제 뭐 부동산 투자도 안 해본 네가 뭐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막 염장을 지르고 있어가지고요. 어, 그래서 오늘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고, LG 메트로시티 8억 2천에서 4억. 말이 4억 8천이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 한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면은 맞벌이 했을 때 한 사람의 그건 갈아 넣어야 됩니다. 다 갈아 넣을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 막 5억, 6억짜리 집 있다고 막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만약에 신축 주택이 만약에 6억이에요. A라는 사람은 한 5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5억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2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 B라는 사람이 대출 더 땡겨가지고 살려고 하지, 이 5억의 자산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나이도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한 40대 중반, 요래 잡고. B라는 사람은 30대 중반, 요렇게 잡으면 이 사람들이 더 뛰어들어 갑니다. 시그레 가격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내려갈게요. 시그레 요 정도까지만 짚어볼게요. 그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 없다. 비싼 아파트들 조금 움직이고 있다. 뭐 전국적으로 뭐 다 퍼지고 또 비싼 아파트에서 싼 아파트들로 또 옹기가 퍼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금융 긴축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오네요. 밑으로 옹기가 퍼지기 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늘어나려고 하는 거 맞다.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거 맞다. 텐션 업 이렇게 하면 2배로. 하여튼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스물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좋아지려면 확. 그게 나타나진 않더라. 6억 이상 거래량 551건. 이때보다 더 많습니다. 이때보다 더 많아요. 자, 뒷부분 전세 거래. 뒷부분 여기까지 줄릴게요. 이제 방송 10분 정도만 해야 되겠습니다. 20분짜리 자료 2개 찍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찍는 과정 어렵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